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처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빼앗기고 있습니다. 방풍나물 200g을 3,000원짜리를 저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 3,000원짜리 방풍나물을 팔며 자신의 나물이 인기 상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여지없이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물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유통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 사태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기회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쿠팡 사태를 유통사,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현재 소비자 반응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우선 제가 유통사 대표다 보니까 쿠팡이 셀러한테 한 짓을 한번 말해볼게요.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쿠팡은 같은 상품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이 바뀌어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폴센트라는 어플이 생겨나기까지 했는데요. 이 어플에서는 내가 지정한 상품이 쿠팡에서 제일 싸질 때 내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는 어플입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가 이런 어플까지 개발되게 만들었죠. 쿠팡은 타 사이트에서 자기네 상품보다 더 싸게 팔리고 있는지를 찾는 직원이 200명 정도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렇게 타 사이트에서 더 싸게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쿠팡은 바로 최저가를 변경하고, 이 판매 가격에서 최저가로 변경돼서 발생한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조사나 셀러가 그 차액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는 싸게만 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조사나 셀러 입장에서 보면 원래 이 최저가를 판매하려고 했던 타 쇼핑 사이트의 행사나 매출에도 타격을 받게 되지 있고, 당장 쿠팡에 물어줘야 되는 이 최저가 차이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PB 상품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청문회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까만색 모자를 쓰고 까만색 선글라스로 중무장하셨던 까마귀 같았던 어떤 셀러 사장님 이야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쿠팡에서 판매가 잘 되면 쿠팡의 브랜드 제품으로 뺏겨버리게 되는 얘기를 너무 절절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제품이 그냥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었던 곰곰이나 탐사가 아주 대표적인 쿠팡의 PB 상품이에요. 아마 이런 잘 팔리는 제품들의 제품을 쿠팡이 뺏어갔던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엔 쿠팡이 뭘 했나요? 12월에 보상안 발표했지만 결국 5만 원의 쿠팡 캐시를 제안했죠. 근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였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이 5만 원이 당장 현금화처럼 쓸 수 있는 5만 원도 아니고 각각의 카테고리별 쿠폰처럼 쓰여지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탈팡이 조금 속도를 냈다고 생각하지만 2026년 1월 지금 쿠팡 앱을 쓰는 사람은 하루에 겨우 4.1%밖에 안 줄었다고 해요. 저는 더 많이 줄을 줄 알았거든요. 셀러들 매출은 평균 15에서 20% 정도 빠졌고 정부에서는 전방위로 조사가 들어왔죠. 심지어 택배 사업자 자격을 취소한다라는 것까지 검토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같은 유통회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야, 쿠팡 독주 체제가 진짜 절대 안 흔들릴 것 같던 게 흔들리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쿠팡에서만 판매하는 셀러였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죠. 플랫폼 하나에 목숨 걸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쿠팡에 입점한 셀러가 25만 업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매출이 15%에서 20%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저에게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또 불공정 거래의 민낯을 솔직히 아름아름 알고는 있었었고 부당하다고도 느꼈지만 대응할 방법이 없었었어요. 다 알려지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속 시원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일로 어떤 여파가 생길지, 제 이런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요. 제가 판매하는 제조사 상품에 누가 되진 않을까 솔직히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 제도로 차액을 셀러한테 떠넘기는 거 소비자들은 너무 좋았겠지만 판매하는 저희로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들이었거든요. 쿠팡의 독점적 지위가 정말 괴물을 만들고 있었고 저항할 방법이 없어서 불공정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이 부분을 감내하고 최근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제조사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너무 유명한 브랜드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근데 쿠팡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진짜 딱 하나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여러분도 쿠팡에 중독돼 있지 않으세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탈팡이 일어나고 솔직히 약간의 기회가 열린 곳도 있어요. 지금 네이버나 11번가 셋닷컴 같은 데가 약간의 반사의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작은 유통사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고객이 넘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탈팡하는 고객들은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지금 대기업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롯데나 신세계 이런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은 솔직히 되게 조심스럽게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쿠팡 위기가 일시적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대형 공룡이라서 절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개인정보가 3천만 명이 넘게 유출됐다고 그래도 쿠팡 앱을 쓰는 사람은 겨우 4.8%가 줄었어요. 로켓배송이나 와우 회원십의 편리함은 너무너무 강력하고 단기적으로 잠깐 다 사이트들의 반사 효과는 있겠지만 쿠팡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너져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쿠팡 생태계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무너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이게 가장 큰 변수 같아요. 특히 택배 사업자 취소나 영업정지 같은 것들을 검토 중이긴 한데 이게 정말로 벌어지게 되면 이 쿠팡 생태계에 얽혀있는 셀러나 노동자 또는 소비자들조차도 약간의 피해는 보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제재가 불러올 경제적 여파도 솔직히 상상도 안 돼서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현재 네이버는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강화시키어서 롯데나 퀄 같은 곳들과 협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를 기반으로 한 셋닷컴이나 지마켓들도 이제 멤버십 강화하고 빠른 배송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토스 같은 곳에서도 탈팡 고객들을 되게 공략하고 있는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쿠팡이 이 독점적 지위에서 약간 약해지면 좋긴 한데 쿠팡이 몰락하는 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정말 화가 나는데 막상 쿠팡 쓰려다가 안 쓰려니까 불편하잖아요. 소비자 심리가 아마 딱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배신감 엄청 있죠. 내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근데 보상이 5만원 쿠팡 캐시다? 근데 보상도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진짜 괘씸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로켓 배송은 너무 강력하고 솔직히 아직 와우 회원 해지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여전히 못 끊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독적이니까요.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견기업들은 아마도 제조사들은 자체 플랫폼을 아마 강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에 의존도 하지만 저는 자사몰들을 다들 정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틈새 시장을 파고들 거예요. 프리미엄 상품이나 전문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거고, 쿠팡이 좀 약한 분야들 있잖아요. 지역 특화 상품이라던가 대규모로 이렇게 물건 공급이 하기 힘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고객의 신뢰랑 또는 서비스나 품질로 차별화하는 이런 틈새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대응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새벽 배송의 컬리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의 롯데 슈퍼가 연합해가지고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른 동네 슈퍼마켓 배송, 3시간 배송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한번 경험해보고 쿠팡만큼은 아니어도 네이버가 연합한 다른 플랫폼들의 배송이나 쇼핑의 경험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들이 점점 더 똑똑해져가지고 여러 플랫폼들을 사용하면서 누구에게도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기업들도 노력을 할 거고 셀러들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소비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소비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언젠가는 터져야 할 일이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쿠팡이 너무 거대해서 용감한 한 명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이번 청문회로 쿠팡은 어쩌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는 생각이 들지만 쿠팡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쿠팡이 셀러도 제조사도 쿠팡 생태계에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좀 더 나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이커머스나 온라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더 차분하게 준비해서 이 기류에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